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융합한의학회 정한빈입니다. 오늘은 경희의료원 한방피부센터 김규석 교수님을 모시고 탈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안이비누 피부과 교실의 김규석입니다. 현재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피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대한융합한의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 탈모가 한방으로 치료가 되나요? 우선은 탈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반인분들, 치료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치료가 되는 탈모냐 아니냐. 흔히 용어적으로는 반응성 탈모와 비반응성 탈모라고 하는데요. 즉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흉터죠. 모낭이 소실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자라지 않는 탈모를 반응성 탈모라고 하고요. 해당 반응성 탈모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환자분이든 의사분이든 약물 치료나 이런 명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반응성 탈모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이 될 텐데요. 환자의 어떤 중증도나 유형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탈모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주된 치료 방법은 한약 치료가 주요 중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약에서 변증으로 표현하는, 비유하자면 소화기나 합성하는 대사기능과 관련된 간 대사기능, 심순환기와 관련된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냐에 따라서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먹는 약, 그 다음에 외용제, 모낭 쪽에 직접적으로 자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외용제 치료들, 외치요법으로서 침치료나 매선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이 한방에서 주로 탈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들입니다. 한방 치료로 진짜 머리가 나나요? 대략적인 치료율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항상 이제 환자분이든 치료하는 의사분이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치료가 되는 탈모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인데요. 한방 치료든 양방 치료든 모발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발 주기라고 하면 보통 생장기, 퇴행기, 휴진기라고 하는 큰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에 따라서 기간을 보통 얘기할 때 빠지는 게 줄어드는 시기를 보통 한 달에서 길면 한 3개월까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이 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모발이 빠지고 있는 환자들은 한 달에서 한 3개월 내에 모발 빠지는 게 주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1차 목표가 되고, 이후에 모발 생장을, 모발 밀도가 증가되거나 굵기 변화들을 볼 수 있는 시기는 6개월 이상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기를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방 치료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그 치료 접근 방법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와 서양학적 치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 서양적 치료는 병태생리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타겟을 주요 작용할 수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 컴파운드들 중심으로 약물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특정 패스웨이가 주된 병리를 가지는 탈모 질환들은 양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라고 하면 유전력을 제외해서 안드로겐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5알파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제제가 이제 주요 제제로 개발되어 있는데, 해당 병리가 주인 그런 탈모들은 이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라고 하면 특정 부분에 타겟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서 흡수하고 간에서 합성하고 이것들을 수환기 통해서 필요한 피부 조직, 모발 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특정 부분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전신적인 어떤 증상과 질환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염증이 심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보이는 원형 탈모도 급성기 때, 너무 빠지는 게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약제들은 대부분 장기간 지속했을 때 가지는 부작용과 더불어서 약물을 중단했을 때는 다시 증상이 재발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전신 대사와 관련해서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치유 방법들을 한의학에서는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모 관리 및 치료 한약 복용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임상 파트랑 기초 파트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기초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상에 쓰여지고 있는 약제에 대한 작용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실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다빈도로 쓰여지는 약제들에 대해서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기전을 보는 그런 연구들이 해외 학술지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임상 파트에서는 임상에서 많이 쓰여지는 약제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그 한약제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한 다빈도 약제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들, 즉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양약이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타겟이랑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문헌 고찰 연구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양약과 한약을 비교한 임상 연구들, 양약 단독으로 했을 때, 한약 단독으로 했을 때, 혹은 애드온으로 병행 치료했을 때 시너지 이펙트 같은 것들을 보는 임상 연구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들을 통해서 탈모 약이 효과가 있음을 조금 확인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모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후 탈모를 비롯해서 가늘어지는 머리 때문에 고민이신 경우도 많으신데 이럴 때는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보통 이제 산후 탈모들, 수술 후나 이런 특정 이벤트 이후에 생기는 탈모 형태들이 대부분 이제 휴지기 탈모에 속하는데요. 이런 휴지기 탈모들은 이벤트 상황이 개선이 되면 좋아지긴 하는데, 산후에 생기는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 시기 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보혈지제들, 혈액 영양 공급을 비롯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약제들을 공급해주면 산후에 대한 조리에도 도움이 되고 모발에 정상화를 돕는 그런 약제들이 있어서 몸 컨디션과 그다음에 모발 상태 개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휴지기 탈모 형태들은 적극적으로 한의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대한융합 한의학회에서도 탈모 전문가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탈모 수요는 많이 늘어가는데 1차 진료 한의사들 입장에서 탈모 질환을 어떻게 좀 접근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융합 한의학회에서 전문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의 니즈를 좀 반영해서 강의를 마련했고요. 실제적으로 기초 교수님, 양방에 모발 이식을 하시고 있는 이런 원장님도 강의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형 개발과 관련된 양우모 교수님 임상에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구성을 하였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특히 치료 파트에서는 각 유형별, 단계별로 어떤 처방들을 좀 쓰면 좋을지에 대한 표준 처방들의 제안까지도 같이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온라인에 오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처방약들, 먹는 약들의 어떤 제형들도 좀 보실 수도 있고, 외용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MTS나 이런 것들, 약물을 두피통한 흡수 경로를 통해서 직접 자입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실제 보시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